외국인 부모들은 왜 한국 여행은 괜찮다고 하면서 한국에 이민 가겠다고 하면은 끝까지 반대할까요? 짧게 말하면은 한국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길게 보면은 훨씬 더 복잡해요. 한국에 대한 오래된 편견, 가족이 멀어질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실패할 거라는 확신처럼 전부 섞여 있어요. 저도 그걸 직접 겪어봤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는 말 하나에 아버지는 제 인생은 끊을 거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살던 제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말했죠. 야, 나 한국으로 갈 거야. 여행이 아니라 거기서 살 거야. 어머니는 숨을 들이마시듯 물어봤어요. 헨리야, 왜 하필 한국이야? 거기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제가 한국인 친구들 많고 음식도 좋아하고 언어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과 이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어머니는 말해가지고 가서 보고 오는 건 괜찮은데 왜 거기서 살아야 해? 너는 말도 못하고 문화도 모르잖아. 아버지의 반응은 더 차가웠어요. 거기엔 네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절대 한국인이 될 수 없고 언어도 못 배우고 결국 실패할 거야. 그건 걱정이 아니라 반결처럼 들렸어요. 제가 어디서 살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결이었어요. 전 아버지와 더 멀어졌고 결국 연락도 끊겼어요. 물론 우리의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한국 하나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으로 간다는 제 선택이 마지막 문을 닫게 만든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반응은 제 가족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국으로 이민을 온 외국인들과 이야기해보면은 비슷한 말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부모는 한국 여행은 허락했지만 한국에서 산다고 하자 갑자기 반대했다는 이야기요. 왜 그럴까요? 한국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모르는 곳을 빈칸으로 두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미지로 채워요. 제가 어릴 때 서양에서 들었던 아시아 이미지는 단순했어요. 공부만 하고 외우기만 하고 창의성 없이 서양 것을 따라하는 곳이라는 이미지였죠. 더 무서운 건 누가 매일 한국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한국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기회가 많은 나라로 간다고 생각해요. 유럽의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갑자기 질문이 달라져요. 거기서 뭘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시아까지 가? 평생 외국인으로 살라고? 서양에서 태어난 자식은 서양 안에서 살아야 안전하고 아시아로 가는 건 아래로 내려가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대신 걱정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제가 미국으로 갔을 때는 아버지는 좋아했었어요. 제가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는 불편해했지만 허락할 수 있는 그냥 모험으로 봤어요. 뭐 친구들 만나고 와, 그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이사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모험이 아니라 추락이 됐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저인데 목적지가 달라지자 제 미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외국인 부모들은 머릿속에서는 비슷한 계산이 시작돼요. 자식이 언어와 경력은 잃고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결국 실패해서 돌아올 거라고요. 문제는 가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데 실패의 결론부터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건 막고 싶어 하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랑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랑도 잘못된 정보 위에 올라가면은 사람의 인생을 막을 수 있어요. 한국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국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자식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서 살아갈 능력까지 없다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걱정돼 라고 말하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너는 못해 라고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건 나라에 대한 평가처럼 들리지만 사실 자식에 대한 평가예요. 너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능력도 다른 문화에서 버틸 힘도 없어. 부모는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자기 가능성을 그냥 부정당했다고 느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더 악자까지 한국어를 배웠어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처음에는 식당에서 주문 한마디도 긴장됐고 전화 통화는 공포였어요.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 한국어도 거의 못했고 행정도 집 구하는 방식도 몰랐어요.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근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냥 한국어로 농담하고 싸우고 사과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여러분 시험 점수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뒤에야 알았어요. 부모가 말한 실패는 실제 실패가 아니라 부모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아름이었다는 걸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은 쉽게 실패라고 불러요. 그 선택이 들려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을 완전히 바뀐 건 그냥 부모와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2019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국에 왔을 때였어요. 두 분이 오기 전에 상상했던 무섭고 낯선 한국이 아니라 사람들이 출근하고 밥을 먹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나라가 눈앞에 있었어요.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갔고 직원이 우리 쪽으로 왔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메뉴를 묻고 맵지 않는 걸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죠.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말해가지고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당황해서 물어봐가지고 야, 왜 갑자기?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오게 해줬잖아. 너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여기 와서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법을 배웠잖아. 그게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 누군가 제 선택을 처음으로 실패가 아니라 용기로 봐준 거예요. 그 차이가 컸어요, 저한테.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가는 모습을 보며 인생을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같은 모습을 보며 제가 제 인생을 직접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저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한국을 믿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직접 와서 실제 한국을 봤어요. 그게 차이를 만들었어요. 두 분은 불편한 것도 보고 낯선 것도 느꼈어요. 하지만 직접 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막연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어요. 손주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장소가 됐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같이 밥을 먹고 봄에 꽃을 보러 나가는 실제 삶의 장소가 됐어요. 장소를 알게 되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선택도 조금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 부모들이 자식의 한국 이민을 끝까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현실이 나빠서만이 아니에요. 옛날 뉴스와 전쟁 이야기, 북한과 헷갈리는 기억, 자식이 멀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한 덩어리로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너를 위한 조언 이라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외국인 부모가 반대하는 건 한국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가 설계한 인생 밖으로 나가는 건 반대할 수도 있어요. 한국은 그 탈출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이제 제 아이는 나 없이도 살고 내가 모르는 언어로 웃고 사랑하겠구나. 부모에게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자식의 실패 예언으로 바꾸면 안 돼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자기 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만나는 걸 견뎌야 해요. 모든 선택을 찬성할 필요는 없고 돈과 비자와 직업을 확인하는 건 책임 있는 걱정이에요. 저도 솔직히 부모가 걱정했던 것 중에 맞는 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오래 사는 건 쉽진 않아요. 여기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어요. 비자 하나 때문에 계획이 흔들리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어느 순간 다시 낯선 외국인이 될 때가 있어요. 한국이 돈 벌기 가장 좋은 나라도 아니고 근무 환경이 가장 공정한 나라도 아니에요. 저는 한국을 무조건 징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뭘 먹어도 감동하고 모든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건 한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상품으로 쓰는 거예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과 갈 가치가 없다는 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한국의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과 한국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식이 실패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를 무시하고 자식의 능력까지 무시하면서 너는 거기서 절대 못 살아 라고 말하는 건 모호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권위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 자식도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반대한다고 무조건 부모가 들린 건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에 그냥 간다는 건 낭만이 아니에요. 언어를 못하면은 외롭고 돈과 비자가 불안하면은
그냥 삶 전체가 흔들려요. 한국을 좋아하는 것과 한국에서 살아갈 준비가 된 건 달라요. 부모의 평균에 반항하려고 이민하면은 결국 나라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들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으로는 못 버텨요. 한국 생활은 매일 직면하는 무대가 아니었어요. 출근하고 집세를 내고 인간관계를 지치고 아프면은 혼자 견디는 평범한 삶이었어요. 결국 저를 붙잡는 건 오기가 아니라 제가 그곳에서 만든 언어와 사람과 주어이었어요. 그게 이민이에요. 국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반복된 평범한 하루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부모에게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난 한국을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한국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외로움과 비자 문제를 버틸 계획이 있는 건가? 한국이 기대와 달라도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부모의 반대는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답이 없다면 부모의 걱정 중에 일부는 변견이 아니라 경고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더 큰 소리로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를 보고 말하느냐예요. 제 아버지는 한국을 보지 않고 제 실패를 확신했어요. 제 할머니는 한국에 와서 제 용기를 봤어요. 저는 그 두 시선 사이에 한 가지를 배웠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내가 이해하는 삶만 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선택해도 그 사람의 가능성을 함부로 닫지 않은 거예요. 한국으로 가는 모든 외국인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한국에서 시간과 관계와 기회를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것도 너무 많아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보는 눈도 얻었고 제가 태어난 문화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남의 정해준 안전한 인생보다 제가 선택한 불완전한 인생이 더 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은 길진 않아요. 언젠가는 자식이 부모가 모르는 길로 가요. 그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모든 길을 대신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곳은 남겨두되 떠날 힘까지 빼앗지 않은 거예요. 외국인 부모들은 자식이 한국에 가면은 인생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때로는 자식이 낯선 나라로 떠나는 순간 인생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시작돼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가면은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건 성공하는 법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제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도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은 절대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